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기 말을 따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자신의 기도처로 유인했고 신앙심이 독실했던 여성 신도들은 반항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거짓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신도들이 왜 자꾸 발을 부르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아예 없으시다고요? 네. 거짓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의 권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믿음을 이용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인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이 추가되면서 형량이 더 늘어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가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에게 반항하는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에게는 중형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종교 지도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당시 최 씨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은 채 욕설을 했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 치상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손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집에서 점 뺄 수 있는 기계나 몸에 붙이는 성기능 강화제를 판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팔린 이 제품들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 우려도 컸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집에서 혼자 김이나 잡티, 점까지 뺄 수 있다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중국산으로 가격은 5만원, 편리하고 싸다고 소문나 지난해 여름 석 달 동안에만 42,000개, 14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런 기기를 자가소비용으로 치료 과정을 거쳤을 때는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 각종 균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남성 성기에 붙이기만 하면 성기능이 강화된다는 패치입니다. 양자 파동 에너지로 비아그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치에는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과 파스의 접착 성분인 글리세린 성분만 검출됐습니다. 이 엉터리 제품은 37살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18만 원에 팔았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명암을 뿌리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 업자도 있습니다. 물론 효과도 불확실하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처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2개 업체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한국고등축구연맹 회장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시절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술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축구팀 운영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돈을 횡령한 적도 없고 성추행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배우 윤지호 씨가 만든 시민단체가
윤 씨를 음해했다면서 누리꾼과 유튜버들을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지상의 빛 김상민 상임이사는 오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SNS 계정 소유주 17명과 유튜버 24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과거 아프리카TV에서 선정적 방송을 했다며 윤 씨를 경찰에 고발한 네티즌과 홍카콜라TV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전 의원 등이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잇따랐던 옛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 집행이 2년여 만에 완료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점포까지 철거되면서 옛 시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둑어둑한 공간, 깨진 수족관 잔해와 전선들, 뜯긴 간판들만 바닥에 나뒹굽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자리입니다. 횟수만 2년, 10차례 걸친 강제 집행 끝에 남아있던 점포들이 모두 폐쇄된 겁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내 최대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업 중이던 시장의 현대화 얘기가 나온 건 지난 2005년부터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건물이 안전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사고 우려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인수한 수협주도로 2015년 신시장 건물이 세워졌지만 자리를 옮기는 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임대료가 비싸고 공간도 비좁다며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이 안 되니까 시장을 이제 고사시켜가지고 여기서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수협과 일부 상인 간 갈등은 극렬해졌습니다. 수협이 전기와 물을 끊어버리자 일부 상인들은 촛불과 고무 호스를 동원해 버텼습니다. 강제 집행 때마다 폭행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상인 정도는 해서 3정도 다리 있는 쪽에 이제 분이라고 가만히 서갖고 이렇게 10차례 단행된 강제 집행 끝에 예시장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수협은 조만간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고 철거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과잉살수가 방치되는 원인과 실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당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던 5살 여자아이가 후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원생 5살 A양이 72살 박모 씨가 몰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모의 차를 타고 등원한 A양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 승합차에는 후방 카메라가 없었으며 경찰은 운전자 박 씨가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 속에 유통업계는 물론 금융사까지 이른바 애국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 광복절을 앞두고 애국 마케팅은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번질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문구업체 매장에 알록달록 다양한 색의 펜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무궁화와 태극 무늬가 새겨진 펜 제품인데 하루 만에 1차 예약 물량 7,000세트가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극 무늬와 무궁화 무늬를 적용해서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수장 가치를 더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떡집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떡에 태극 모양을 새겨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애국심을 갖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촉발된 반일 정서로 일본 불매운동이 국산 제품 사용하기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애국 마케팅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역사 알리기 애국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발생했던 일본 경제보복과 연관해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특수 상황을 맞아 이처럼 제품에 태극기를 그려놓는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광복절 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도 애국 마케팅에 동참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광복절 특판 상품을 출시했고, KB국민은행도 광복절에 서울시와 함께 3.1 독립선언 광장 준공식을 열 계획입니다. 애국 마케팅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탑승하지 않으면 소외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밴드웨건 효과를 통해서 아주 모든 업체들, 모든 업종에서 이번에 아마 애국심 마케팅의 총치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애국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사이 세븐일레븐과 다이소, 쿠팡 등은 이른바 일본색 지우기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진땀을 흘리는 정반대의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애국 항일 바람은 극장가에도 불고 있습니다. 일본군을 상대로 한 봉오동 전투,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들이 최근 선전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항일 영화 봉오동 전투는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틀 만에 누적 관객 62만 9천여 명을 모았고 이번 주말 무난하게 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반일 분위기로 봉오동 전투는 진작부터 주목받았습니다.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전투를 영화화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처럼 승리하는 걸 뜻깊어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러 왔고 이제 독립군 군들에게 감사하며 지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민족 정서에 기댔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영화 자체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투쟁했던 27년 동안의 여정을 담은 영화 김복동도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인 흥행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 관객 수 5,900여 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0위로 출발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틀 만에 자유로운 후원을 받는 크라우드 펀딩 목표액 1,000만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화제성이 짙어서 관심이 생겨서 그렇게 보러 왔는데 역사에 대한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고 사과는 사과대로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주전장은 다양성 영화 가운데 2위, 누적 관객 19,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조된 한일 갈등에 광복절까지 다가오면서 항일이라는 역사적 화두가 극장과 흥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낸 싱글 앨범이 누적 출하량 1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레코드협회가 발표한 골든디스크 인정 작품에 따르면 지난달 발매된 이들의 10번째 일본 싱글 라이트 보이 위드 러브가 100만 장 이상 출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싱글로 밀리언 인증을 받은 최초의 한국 가수이자 해외 첫 남성 아티스트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논란을 빚은 신간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MBC 스트레이트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 전 교수 측이 MBC 스트레이트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방송 내용이 초상권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배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킹이죠. 편디 복부팩만 시독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